네, 계속해서 시장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월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팀장님, 어제는 좀 쉬어갔지만 코스피가 석 달 반 만에 2,600선 그래도 회복을 하면서 연내 3,000 회복이 가능하다는 낙관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우리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연초 이후에 그래도 산재한 악재들 속에서도 네. 레벨이 올라오면서 증시의 기대감이 좀 더 확산되는 측면들은 분명히 좋아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여전히 악재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워낙에 연말 연시에 좋지 않았던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했었던 코스피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레벨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3,000선에 대한 낙관론은 펼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레벨의 상방 모멘텀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서서히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레벨이 좀 더 우상향한다라면은 부담감이 덜겠습니다만은 지금 워낙에 가파르게 레벨 상향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맞추어서 어제와 오늘자 코스피는 레벨의 우상향보다는 좀 숨고르기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기대감은 좀 올라와 있지만 레벨 상방 모멘텀은 좀 제약적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최근 연기금의 순매수도 좀 두드러진 양상이 있었는데 우리 증시에 좀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연기금의 매수세는 앞으로도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연기금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주가가 좀 낮아지면 워낙에 기대감이 좀 올라오지 않습니까? 기대고 싶은 측면도 있고, 포워드 PBR 기준으로 0.9배가 2,400에서 500선 사이였었는데 연기금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더 급락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기금에서 그들의 풀을 넘어서는 그런 매수세가 있다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24년도에 결국 연기금은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 국내 채권과 해외 채권 대체 투자로 자산 배분을 하게 되는데 증시에 대한 성과가 비교적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증시에 대한 성과가 좋지 않았는데 이 자산 배분의 비중을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 있겠고요. 다만 연초에 있었던 저가 매수에 기반한 증시 레벨의 상향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소폭의 전술적인 측면에서의 대응은 가능하겠지만 전략적으로 이를 충분히 늘려간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이르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 국내 증시의 비중을 늘린다라면은 타 자산군에 대한 배분 조정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단기간 내에 시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연기금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증시의 급락이 나왔을 때 하단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소방수 역할 정도이지, 이를 증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전략 전술적으로 어떤 단시일 내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투자자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측면 분명히 존재하겠습니다만은 이 연기금의 성향을 좀 고려할 필요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네, 연기금의 특성상 하단 지지는 그래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연기금 매수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매수 유입 또한 이제 증시 전반에는 중요해 보이는데 외국인 매수 유입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외환 시장의 안정성이 가장 필수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비교적 최근에 증시 레벨이 올라올 때 환율 측면에서 불안감이 고조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1,430원대까지 지금 그래도 하단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얘기했다시피 1,400원에서 1,460, 70원까지 올라갔을 때 2, 30원은 국내 요인이고 3, 40원은 대외 요인이라고 보았을 때 국내 요인이 아직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이렇게 1,430원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부분들은 대외 요인에 대한 민감도는 여전하지만 주간 기준으로 약 0.6% 정도 원화가 절상이 되었고, 또한 엔화와 같은 아시아 통화가 가파르게 지금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측면에 편승했을 때 아시아 통화 역시나 좋은 흐름을 보였고,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외국인들의 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국내 증시의 유입이 제약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상당 부분 떨쳐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국내 정국에 대한 부분들은 정치 사법적인 프로세스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환에 대한 배팅과 함께 증시에 순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는 것을 지금 섣부르게 기대하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이를 또한 협상의 카드로 쓰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력이 제한되는 방산, 조선, 원전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만약에 관세가 진짜 협상 카드로 쓰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동안의 우려가 좀 높아졌었던 철강, 자본재에도 좀 긍정적인 업종에 대한 시각이 돌아섰을 때에는 외국인들의 순환매 구조로 좀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감 역시 지금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을 위해서는 환율이 중요하다고 짚어주셨고요. 대내 리스크 해소도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겠습니다. 3월 말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요. 대체거래소도 출범이 되고 우리 시장 좀 매력도가 그래도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긴 하는데 공매도 재개 일단 뭐 시장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공매도 재개의 시점에 대해서는 뭐 설왕설래가 있을 수 네. 있습니다. 올라가는 타이밍에 이렇게 또 재개를 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만약에 바닥에서 공매도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른 노이즈는 또한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채권 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였던 WGBI의 우리나라 국고채가 편입이 되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채권에 대한 부분과 함께 증시에 대한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들 역시나 좀 희망했던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순을 통해서 3월 말에 공매도 재개가 전개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 공매도 금지 이후 재개를 했었던 3번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증시 인덱스 기준으로는 2번 정도 하락을 하고 1번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무게중심이 약간 하락에 실려 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플레이를 막아줄 수 있는 개인이나 어떤 다른 주체들에 나설 수 있는 기대감이 좀 더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사실 좀 외국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개인의 투심이 완벽히 회복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겠죠. 국내 전국의 불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특히 관세로 대변되는 무역의 위축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시크릿컬이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증시의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는 측면에서는 조금 역부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기대었을 때에는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트럼프 재집권, 한한령 해제 가능성 증대 이후 수요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좀 저가 매수와 함께 같이 올라왔었던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된다라면은 이러한 업종들에 대한 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증시 인덱스 기준으로 우상향, 우하향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업종에 대한 선별적인 좀 플레이들이 나오면서 레벨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투심이 좀 회복이 된다라면 잡아줄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소 아직 역부족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투심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코스피 지수 상승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회복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와 또 K-칩스법에 대한 기대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국회 상임위에서 K-칩스법 통과가 지금 이제 되는 소식에 좀 전반적으로 딥시크발 쇼크에 대해서 좀 벗어나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것 하나 그냥 편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 성향인 것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 된 것이고요. 네. 결국에 반도체에도 관세를 단행할 경우에는 반도체 섹터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물량이 줄어들면서 수출, 총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악화가 될 것이고요. 세금이 높아졌을 때 수익을 전가할 수 있는 힘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이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의 AI 산업을 필두로 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쌍끌이로 나타나고 있는 측면에서 HBM에 관련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비교적 악재가 제한적이겠지만 범용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측면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희비가 좀 엇갈리는 측면들이 있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섰을 때 지수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측면들은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반도체 업종인 반도체에서 주요 플레이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설비 투자를 통해서 미국의 이런 공장을 설립하면서 기지를 만든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결국 대외 통상 무역에 관련된 집약적인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반도체에 대한 업종에 대한 관세 부과는 악재이지만 타 업종보다는 그래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틈새를 노리면서 새로운 성장 산업에 좀 기댈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부과 움직임도 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뿐 아니라 또 자동차, 의약품, 목재에 대한 관세도 한 달 내에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자동차와 의약품 섹터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말 쉴 새 없이 네. 관세 종목들이, 업종들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이게 참 대응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섹터, 특히나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자동차 섹터를 했을 때 미국 자동차의 부흥보다는 미국 자동차 업종에도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관세에 대한 부분의 그런 논리적 기결, 경제적인 영향력보다는 무역 적자를 일으키고 있는 각 국가별에 대한 어떤 제재를 통해서 그들의 미국 우선주의에 전반적인 그런 이익을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측면들에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에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 관련 생산 시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제조가 되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역시나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철강의 업종에 대한 관세 계속 지지난주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철강 가격에 그러면은 제조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점 역시나 자동차의 원 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악재로 이어지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하향 조정되었을 때 업종에 대한 시선들은 좀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반대로 의학 관련된 바이오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기술 수출이나 CDMO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주로 수출하는 것들은 자동차와 같이 관세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 투심의 악재는 일부 반영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비껴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하방 압력이 타 업종보다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제약적일 수 있다. 어쨌든 반도체와 자동차가 우리 주력 수출 품목들이고 관세 우려에 노출이 돼 있지만 여전히 이제 트럼프가 시장에서는 관세를 협상 카드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기 행정부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한 국가나 한 업종은 정말 관세 전쟁을 통해서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겠으나 네. 결국에는 관세를 통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라는 툴을 이용해서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무역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적자폭을 확대시키는 국가와 업종에 대한 그런 비관적인 비판적인 시각은 그때보다 분명한 것은 커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에 계속 관세 카드를 꺼내고 있지만 협상의 여지를 잔존시키는 일자나 이런 타협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본다라면은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우리 할 수 있으니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선물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좀 더 높겠고요. 한 가지 측면에서 좀 새롭게 봐야 할 부분들은 일기 행정부 때는 미국이 이런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기다렸다라면은 지금은 타 주요국들 역시나 우리 또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몸집을 좀 키우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신행정부의 이런 관세를 수단으로 하는 전략들이 사실 이 격화가 된다라면은 다 좋을 것은 없기 때문에 협상의 카드로 활용될 여지는 좀 더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하게 트럼프 일기에 대한 학습 효과는 있다라고도 봐야겠습니다. 한동안 이제 부진했던 중국 경기가 조금씩 좀 꿈틀대는 분위기인데요. 3월 양회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있고, 뭐 이르면 5월 뭐 한알령 전면 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도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네. 중국 관련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좀 그렇게 되면은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아직 근본적으로 시각이 차가웠던 시각이 온기로 바뀌기엔 좀 다소 이른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작년 연말부터 해서 그렇죠. 우리 무비자 정책들이 다양한 국가들에 지금 일제히 실시가 되고 있고 민간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내부 동력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파악을 한 것인지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중국 경기의 바닥을 다지고 성장 모멘텀을 좀 내세우겠다라는 점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 관련주에 있어서 한알령 해제 가능성이 부각된 것은 분명한 호재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근에 나왔던 반등 등은 중국에 대한 저가 매력도가 좀 올라오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올라온 것 역시나 일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에 대한 지금 무역 전쟁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은 지금 중국은 조금 시간을 두고 하겠고 지금은 우러 전쟁에 있어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겠다라는 발언들이 더 잦은 것으로 보여졌을 때에는 중국은 조금 더 천천히 하겠다라는 점이 남아있고 중국 역시나 전방위적 부양 정책이 나와야 하나 이런 양회에서 어떤 중국 부동산과 민간 소비에 대한 전통적인 부양 정책을 내세우기에는 그동안의 시진핑 정권에서의 기조와는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기에는 다소 이르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과 지방의 세수 확보라는 선순환고리가 연결이 되었을 때 중국의 내수와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되고 이러한 점이 원자재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리 무역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을 때 중국의 그 막대한 내수 시장을 토대로 한 글로벌리 증시의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재료들이 점으로 찍혀 있는 것이지 아직 선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타 주요국 업종 대비해서는 기대감은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의 중국 대리기가 한국과 중국의 협력 분위기를 좀 높이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겠고요. 중국의 3월 양회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바닥을 찍은 게 아닐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상도 나오는데 2차 전지 섹터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참 쉽지 않은 업종인데요. 네. 가격이 떨어진 것은 분명 맞습니다만은 이 가격의 하락에 의한 저가 매수세에 대한 니즈는 분명히 있는 것은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업종에 대한 시선이 전향되거나 실적이 올라서기 위해서는 캐즘 현상이 조금 탈피가 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관련된 업종에 있어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을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과잉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새로운 수요처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었을 때 수급의 미스매칭이 해소가 되면서 가격 상승을 추세적으로 좀 지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북미 ESS용 LFP 배터리 양산이고 미국과 유럽의 판매
측면에 있어서 증감률이 올라가는 측면들인데요. ESS 측면에서는 당장의 기대감은 존재하겠지만 실적으로 꽂힌다라는 그런 확실성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판매 증감률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들이 일부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워낙에 그동안에 23년 하반기부터 좋지 않았었던 측면들이 남았었고 바닥을 다지는 과정 중에서 일부 회복세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장 측면에서는 지금 단시일 내 판단하기보다는 성장의 유의미한 추세화가 나타나야 하는데 글로벌 경기 측면에 있어서 워낙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기대감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역시나 근본적으로 빠르게 회복되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결국에는 캐즘 현상을 나타내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빠르게 회복이 되어야 하겠고 관세 이슈, 배터리 점유율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과잉 공급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었을 때 시계의 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들이 확보가 되어야 모멘텀들이 좀 발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수요 확대가 나타나는지를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S&P 500이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지난밤에는 소비 둔화 우려가 나오면서 좀 뉴욕 증시가 내렸고요. 미국 뉴욕 증시의 추가 랠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아직 거둔 것은 아닙니다만 네. 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서서히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서 이번 주를 돌아봤을 때에는 네. 지난주만큼 경제 지표들이 없었습니다. 없었다라는 것은 미국 증시의 내부적인 동력에 시선이 꽂힐 가능성이 좀 더 높았고 그리고 트럼프 신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민감도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 주에 비교적 강보합세장을 시연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탄탄하고 업종에 있어서도 악재가 비교적 제한적일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민감도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작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분명히 성장주에 대한 부담감, 피로도는 높아진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점은 가격이 너무나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 고민거리가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딥시크나 스탠포드 대학에서 저가로 AI 관련된 기술이 나왔다. 관련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었던 것들이 맞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들은 레벨의 우상향을 조금 머뭇거리게 하는 분명한 측면들이 존재하겠고요. 또한 어제 나왔었던 지표들 중에서는 이제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 같은 경우들이 1월 달에 트럼프 행정부의 취임을 앞두고 급등했던 것들이 좀 내려가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었고 선행지수 역시나 0.3% 급락을 하게 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견조함은 인정은 하겠지만 그 모멘텀이 더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좀 우려로 되면서 월마트의 실적 가이던스와 함께 엮이면서 조금 숨고르기가 이어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추세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트럼프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 체제 거기에다가 미국 경제에 있어서 고용과 소비 측면들이 어느 정도로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좀 갈릴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나 파월 연준 의장 체제가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기는 않겠습니다만은 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시장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서 이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매크로 변수가 좀 더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분명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 앞으로 나올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FOMC 의사록 최근에 공개된 것을 보면은 트럼프 정책의 물가 자극 우려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분위기인데요. 올해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전망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아직 3회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연준 점도표는 2회인데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도 제시하는 하우스가 있는 반면에 금리 인하 횟수를 2, 3회보다 더 많이 보는 글로벌 IB도 있기 때문에 아직 컨센이 형성되지 않았다.
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말씀 주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정책으로 인한 나비 효과 때문에 좀 불안한 측면들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디스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것이다. 다만 미국 경제 펀더멘탈과 고용시장의 균열이 생각보다 느리게 나타난다라면은 올해 금리 인하의 시점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딜레이가 될 것이고 지연이 되었을 때는 금리 인하 횟수를 많이 못 가져간다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지만 아직 1분기의 초반부이기 때문에 5월과 6월의 FOMC에서 어떠한 흐름을 나타낼지는 결국 2월부터 4월까지 나오는 향후 3개월간의 경제 지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경제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해주셨는데 어제 그 미국의 소비 현황을 가늠하기 위한 월마트 실적 발표가 됐었는데 실적은 예상치 부합했지만 가이던스가 좀 부진했고 네. 소비도나 우려 미국 경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 소매 판매가 나왔을 때 네. 사실 연말 연시는 워낙 노이즈가 있었습니다만은 소매 판매 지난주에 나왔던 소매 판매 지표가 비교적 예상치를 뛰어넘지 못했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 전반적으로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소비 심리에 있어서 미국 경제가 작년과 재작년만큼은 아닐 수 있다라는 지금 생각들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이제 다음 주죠. 개인 소비 지출, 근원 개인 소비 지출과 PC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 소매 판매의 지표의 유의미성을 한 번 더 타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서베이 지표들에 있어서 심리는 물가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소비에 대한 개선 여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일견 타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월마트 실적 역시나 매출이나 EPS에 관련된 부분들은 비교적 긍정적이었지만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했을 때 월마트의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이 되었다라는 점은 매크로나 마이크로한 측면에 있어서 작년만큼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타개하는 정책들을 내놓아서 미국 경제의 부스트업을 좀 노리겠지만 고금리 정책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 경제 펀더멘탈은 서서히 연착륙의 기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가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소비 심리가 식어가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코스피가 2월 들어서 이제 거래 대금도 좀 늘고 있고 낙관론도 퍼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저하고를 전망하는 증권사들도 많았는데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레벨의 상향 참 반가웠습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많이 내려갔었던 측면들이 되돌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가운 측면들은 맞지만 실적이나 이익의 향상에 빗댄 지수의 상승이라고 해석하기엔 다소 어렵겠고 저가 매수세에 기반하고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학습 효과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진행이 된다라면은 상저하고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상저하고의 흐름들에 대한 전망치는 많았지만 하고로 가는 힘은 결국에는 국내 경제와 기업의 이익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이 경감될 수 있는 점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 성장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습니다. 대외 요인 측면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래도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버텨나갈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면 우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을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글로벌리 유동성 환경이 좀 더 개선이 된다라면 대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이 서로 상쇄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증시의 흐름, 레벨의 상향도 하향도 아닌 현재 수준에서의 업종별 순환매로 레벨이 유지될 가능성이 당분간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업종 선택, 그러니까 대내외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업종 선택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내외 악재 민감도가 좀 떨어져 있는 업종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신월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